네,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역사랑 상품권 얘기를 좀 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도 모든 그 지자체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제 발행이 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더 많은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 전에는 안 쓰다가요, 교수님. 예. 한 두어 달 전부터 이 상품권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지난주였죠. 조세재정연구원, 줄여서 조세연이라는 데서 지역화폐가 효용성이 낮다. 이 예. 지역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다. 이런 연구를 내놔서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게 무슨 예. 말일까? 우리 교수님한테 사실관계 꼭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이 연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전문가들이 만드는 연구라는 게요. 특히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계 분석, 소위 계량 분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제 그 수치를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서로 이제 상관성이 어떻게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는 이 지역 화폐를 그러니까 한 1% 정도 추가로 판매했을 때 그게 이제 매출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걸 계산을 하고 그래요. 예, 예. 이제 그걸 계산을 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예. 그랬을 때 일단 효과가 이제 그러니까 없었다는 그 주장에 그 근거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그 계량 분석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 건데요. 예. 저는 그 부분은 대개가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도 되게 그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들여다 보고서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말로 정리된 걸 대개가 이제 기사화하고 그럽니다. 네. 하는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는 해석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좀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가 수채 발견되어지고요. 기자들이 해석을 무리하게 했다. 아니요, 이 저자들이요. 이 저자들이 연구원들이 조세연의 저자들이요. 예. 자신들의 연구 결과조차도 좀 굉장히 무리하게 해석을 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이제 그러니까는 각 지역의 소득 대비해서 한 1% 정도 추가 발행했을 때 지역화폐를 예. 이제 그게 이제 소매 판매들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기 위해서 8개 이제 그러니까는 산업들을 소매 판매 8개 산업 분야들을 쭉 이렇게 이제 계산해 봤어요. 예. 대표적인 8개 항목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마켓 같은 경우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음식료 같은 이제 그런 종합 소매업이라든가 예. 뭐 그다음에 뭐 담배 소매 그다음에 뭐 일반 교수까지 해가지고 예. 뭐 문화 오락 여가 상품 여가용품 소매라든가 뭐 이런 등등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소매 판매와 관련된 업종들을 8개로 나눠가지고 예.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예. 계산을 했는데 본인들이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슈퍼마켓하고 음식료 이 종합 소매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화폐를 1% 판매할 때 슈퍼마켓 같은 경우 14% 정도의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걸로 나왔어요. 오, 그래요. 많이 증가하네요. 예. 되게 우리가 이제 지역화폐를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지고 어디다 쓰는가를 되게 생각하게 보게 되면요. 되게 이건 짐작이 갈 수 있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음식료 같은 이제 그러니까 소매업종에 이제 그러니까요. 여기 한 8% 증가를 매출에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개 업종은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게 나왔어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여론조사할 때 보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뭐 5%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차 범위를 뛰어넘은 거군요. 확실히 믿을 그러니까, 수 있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의미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6개 업종에 대해서는 5개는 그러니까 연이 매출액이 증가가 나타났어요. 그럼 대부분 다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뭐냐면 5개가 마지막 1개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급 나왔기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이제 일반 교습이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 6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됐어요. 대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10% 범위 바깥에 있으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일단은 보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효과가 없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먼저 들고요. 네. 2개는 확실하게 있고 예. 나머지 6개 중에서도 플러스 값으로 5개가 플러스 값으로 나왔어요. 그러네요. 예. 통계적으로 의미가 좀 의미성이 약할 뿐만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좀 무리하게 해석했다는 것이 좀 이제 제 이제 느낌이었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해놓고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 어떤 논리를 가져왔냐면요. 예. 어떤 논리를 가져왔냐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하고 경남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경상북도 지역에서 만약에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어요. 예.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만 지역화폐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경상남도 가가지고 인접 지역인 경상남도 가서 혹은 그게 그러니까 뭐 광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도시 뭐 안동시면 안동시라 하더라도 예, 예. 그 옆에 지역에 가가지고 쓰는 소비하는 것이 그 소비에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아.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역에서만 쓰니까요. 아, 그러니까 안동과 영주 이렇게 인접 도시가 있다면 예. 이 사람이 안동 사람이 영주 가서도 쓸 수도 있는데 거기서 식당에서 그렇죠. 뭐 먹을 수 있는데 그 지역 화폐가 안 되니까 영주에서는 예. 영주 그래서 입장에서는 피해다 이거죠. 그러니까 손해다. 영주에서는 소매 판매가 감소한다 이거예요. 감소한다. 예, 안동에서 그러니까는 이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매 판매가 증가하면요. 그렇겠죠. 예. 예, 그렇게 예.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증가하고 감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가지고 예. 효과가 없고. 효과가 없다. 아.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상품권을 발행할 때 우리가 되게 이제 과거에 백화점 상품권 보게 되면 종이잖아요. 예, 예. 그거 발행하는데 비용 들잖아요. 인쇄하고 뭐하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게 한 2% 정도 든다. 아. 한 뭐 490억 정도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계산을 추정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예. 비용까지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손해다 이거죠. 손실이다 이거죠. 아. 그다음에 이제 뭐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선택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안동에서만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소비자들의 후생도 그러니까 떨어진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결과를 예,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영주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쟁적으로 경쟁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아까처럼 이제 미칠 수가 있을 게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건 서로가 상쇄가 돼버리고 서로가 상쇄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화폐 발행 비용만 지역 화폐 발행 비용만 증가한다 이거예요. 아, 그렇게 해석을 했군요. 예, 이렇게 이제 갔다가 이제 이걸 이제 그러니까 그걸 게임 이론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안동에서 영주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이야 뭐 영주 가서 소비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예. 영주에 가서 소비를 하는 경우들은 예. 그렇게 흔한 뭐 경우 아니에요. 많지 볼일 않죠. 보러 갔다가 그렇죠. 볼일 보러 갔다가 거기서 무슨 뭐 짜장면 점심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그렇지, 있어도요. 그렇죠. 예. 근데 대개가 이게 뭐냐면은 지역화폐를 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만 쓰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대개 그 피해가 누굽니까요? 대형 피해는 유통업체들이죠. 대형, 예, 뭐 이마트, 뭐 홈플러스 뭐 이마트 이런데, 이런 예, 근데 그 이마트의 소매 판매가 감소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해가 가죠. 누구나 다. 대형 예. 유통업체를 그러니까 인접 지역으로 이거 표현을 한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해석에 이제 그러니까는 저기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인접 지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형 유통업체하고 이 소상공인들하고 소상공인들을 어차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한 거잖아요. 정책의 목표가요. 예, 그러면 그건 사실 어쨌든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걸 인접 지역으로 이렇게 환원을 시켜버렸어요. 아,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목적을 좀, 예, 목적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라 좀 부수적인 면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아니, 해석을 한 그건 제가 거군요. 볼 때는요. 예, 이걸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는 방향성을 가지고 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가끔 이제 생겨요. 그렇군요. 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연구자들이 2010년부터 18년 기간을 분석을 했어요. 17년부터 18년까지요? 아니요, 2010년부터 18년이요. 10년부터 18년까지. 18년. 예.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중앙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지원을 하기 전이에요. 아, 예, 예. 중앙정부가 지원한 지역은 군산하고,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저기 이제 경주하고요. 네. 재난 지역들. 재난을 겪은 지역들. 군산은 그러니까 한국진이 떠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한 적이 있었고요. 예, 예. 경주 같은 경우 거기 아니 경주가 아니라 포항인가 거기는 지진 나서.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는 재난을 당했었잖아요. 예, 예. 그 특수한 지역 빼놓고는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는 2018년까지 국가 지원은 없었던 제도에 이게요. 아,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왜 할인율이 뭐 2%, 3%밖에 안 맞습니다. 됐잖아요. 요즘에는 10% 되잖아요. 예, 예. 이제 그만큼 이제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거군요. 8% 그 정도가. 금액 차이가요. 예, 예. 2018년이 그래도 가장 큰데 예. 한 개 지자체당 56억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발행이 됐어요. 18년에 예. 56억.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예.
393억이 발행됐습니다. 지자체마다요. 예, 19년, 20년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중앙정부의 재정이 들어가니까는 예. 큰 폭으로 증가한 건데 그렇네요. 예. 우리가 56억 하게 되면 그 돈 자체로 크게 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별로 그러니까는 또 발행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가 가장 많아요. 그렇습니까? 1171억을 발행했어요. 의외네요. 예. 예. 1170억.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이 5억 원뿐 발행을 안 했습니다. 2018년도에요. 예. 그런데 경상북도 인구가요. 예. 264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천이 그것에 한 30만 더 많은 294만 명입니다. 예. 근데 인천은 5억이고요. 예. 경북은 1171억이에요. 예. 그러면 1인당으로 보게 되면요. 경북은 4만 4천 원 정도씩 발행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168원 정도 발행한 거예요. 아이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거. 그리고 예. 이 금액 자체가요. 그거 해봤자 너무 적은 금액이라 이거죠. 매출의 그렇죠. 증가에 미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지원 발행 계획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예. 2018년도까지는 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8개 산업별로 봤을 때 6개가 그러니까는 매출액 증가가 보이는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좀 약하다고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재정 상품권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쓰는 데가 슈퍼마켓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데 쓸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데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쓰니까는 거기는 이제 통계로 유의미하게 이제 매출액 증가가 반영이 된 거예요. 예. 근데 나머지 좀 그러니까 덜 이제 후순위로 소비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발행액이 많이 된 부분은 조금 영향을 미칠 거고 예. 발행액이 적은 지역은 거기까지 거의 그렇죠. 소비가 안 될 거라고요. 이미 다 그럼 써버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개 지자체가 있는데 한 서너 개 정도는 그러니까는 좀 썼어요. 거기 그 지역에 후순위 이런 데다가요. 예. 판매점에다가. 근데 나머지 6개, 7개는 그러니까 거의 안 썼어요. 어쩌다. 돈이 쓸 게 별로 발행이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발행 자체가 적게 됐으니까. 그래서는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인 것이 평균이기 때문에 예. 5개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그러니까는 별로 안 쓴 걸로 증가 안 한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액 예.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것 때문에 생긴 거고 예.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발행액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9조 원이 발행됐거든요. 올해는요. 올해는 9조에 작년에 한 3조 원 발행했잖아요. 작년에 3조 한 2천억 원 정도 했었고요. 예. 2018년도에 1,700억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엄청 많이 엄청난 늘었네. 차이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10조 정도 이상 발행하면은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긍정적으로 줘요.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소매 판매 이 비중을 고려했을 때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18년까지는 별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위에서 언발이 오줌 누기식으로 그렇네요. 예.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는 가장 많이 쓰는 업종에만 좀 이제 매출액 증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거고. 예. 그럼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해석을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전에 그러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데서 작년 거를 분석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요? 예. 작년 자료가 이분들은 9월 달에 한 거고요. 예. 그럼 9월 달에는 지난해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앙정부 이 19년은 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왜 뺐을까나 이해가 안 가네요. 19년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매출의 증가 효과로 나오거든요. 이게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나올 테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니까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효과가 별로 없었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작년 이 통계가 있는데도 사용을 그렇죠. 안 했다. 예. 그럼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결론 해석부터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무리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한 데 속에서 각 지자체별로 발행액과 인구가 다 틀린데 똑같은 금액이 발행된 게 아닌데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그렇네요. 고려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연구 결과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통계 계량 분석 같은 걸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핵심이 2018년까지 데이터만 분석한 거군요. 보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지역화폐된 느낌을 이번에 1차 재난지원금 주면서 사실 느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데이터 자료가 나왔으니까 2010년부터 18년까지 이 분석한 거 그리고 뭐 내년 이맘때쯤 돼서 19년, 20년 거 분석한 거 이런 거 비교해 보면은 확실한 그 차이를 알 수 있겠네요. 지역화폐 효과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주에 왜 이재명 지사랑 뭐 아주 뭐 언쟁이 있었잖아요. 그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서 뭐 얼빠졌다, 적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재명 지사가 예. 했는데 이거 얘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지역 화폐 전도사라고까지 이제 불렸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예. 아무래도 좀 격한 반응 쏟아낸 것 같은데 자, 이 이재명 지사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했을 때요. 경기도지사 하기 전에 예. 성남시가 상대적으로 지역 화폐를 가장 초기에 그리고 많이 이제 그러니까 했던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는 이 조사가 이미 그러니까는 검증된 조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예.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정치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그냥 묻혀서 지나가 버린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선요. 예. 근데 이게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이걸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추적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는 이 결과가 뭘 의미하냐면요. 1차 재난지원금 때도 그랬고요. 네. 이번에 2차 때도 그렇고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어요. 아, 이 실제로 지역 화폐 발행하는 걸 실제로 보게 되면 대형 유통업체들이요. 피해가 상당히 컸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이 판매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2차 재난지원금도 1차 때처럼 할까봐 굉장히 걱정들 하고 그 대형 유통업체들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랬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골목 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뭐냐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는 걸 도입도 하고요. 아, 예,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골목 어디 범위까지는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도 만들고 했었잖아요. 뭐 거리 제한 뭐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편법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도입한 거예요. 예? 그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과거에 이 조세현의 이 저자들이 이 논리는 제가 볼 때 이명박 박근혜 때 그 소위 말해서 재벌 유통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를 인위적으로 막았을 때 그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소비자들의 그러니까 선택권을 제약을 해가지고 후생을 감수 이런 똑같은 논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는 이 대형 유통업체들한테는 매출액 감소의 문제지만은 일반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문제라 이거예요. 생사가 달린 거죠. 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소상공인들의 그러니까 매출액이 좀 감소하는 거하고 대형 유통업체 좀 감소하는 거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분은 원래가 이제 그러니까는 뭐랍니까 억강 부약인가? 강제 이런 식의 이제 뭐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이제 그 정치 철학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느낀 바를 이제 참다 얘기를 했군요. 김경수 지사도 뭐 비슷한 얘기한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짚고 이제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짧게만 이게 지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지역화폐잖아요. 이게 지금 지난주에 포린 팔리스라고 저기 그 미국에서 발행되는 유명한 잡지 있잖아요. 포린 팔리스라고요. 거기서 9월 18일자에 뭐냐면은 전 세계 경제가 다 붕괴됐는데 한국만 빼놓고 근데 한국에는 뭐냐면 지역화폐라는 창의적인 해법을 동원해서더라고요.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거기서 언급을 했습니까?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역화폐라는 것이요. 이게 뭘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지역에서 지방정부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해서 이게 지금 유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기재부의 재정은 기재부의 독점적인 소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기재부의 재정에 대한 독점권이 약화되는 거예요. 아, 지역 화폐 발행한다는 거 그 자체가. 그래서 기재부가 뭐냐면 2022년까지만 한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건 국정 과제 중에 하나니까 하다 보니까는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기재부의 저하고 기득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유통 재벌 자본들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